여기 한 일본인 여성이 최근 심해진 지진으로 매일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는 한국에 있는 친구와 연락하던 중 한국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고, 두렵고 불안하기만 한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그녀는 잠시 한국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한국 생활을 통해 제2의 이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충격을 받았길래 그녀는 일본의 삶까지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키예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제가 일본을 떠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일본은 저희 집이었고 제가 자라온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꼭 제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일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시작됐어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배경에서 TV가 켜져 있었고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저는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데 또 지진이라는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이번 주에만 벌써 수십 번은 들은 단어 같았어요. 커피 잔을 입에 가져가다가 멈췄어요. 뉴스 진행자가 밤새 작은 지진이 또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큰 지진은 아니었지만 제 손을 떨리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어요. 일본에 산다는 건 지진과 함께 사는 걸 의미해요. 지진은 여기서는 일상이에요. 하지만 요즘 들어 지진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대지진에 대해 말했어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이요. 그걸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라고 불렀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 기분을 털어내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출근길에 전철을 타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 모두가 불안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있었고 아마 지진 경보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왁자지껄한 분위기 대신 불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직장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최근 지진에 대해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도시를 떠날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참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게 지진이 시작되는 소리인가? 아니면 그냥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인가? 자꾸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뒤척였어요. 그때 대학 시절 친구였던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항상 저에게 서울로 놀러 오라고 했었거든요. 별다른 생각 없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나야, 내가 맨날 나한테 서울에 놀러 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 초대 아직 유효해. 놀랍게도 그녀는 거의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당연하지. 언제든 환영이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썼어요. 사실 요즘 상황이 좀 긴장돼서 너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하나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어요. 물론이지. 최대한 빨리 와. 내 집이 너희 집이야.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 후 며칠은 짐을 싸고 직장에서 휴가를 정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등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왜 떠나는지 이해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마음속 깊이 알았어요.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잠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요. 어느새 저는 공항에 있었고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도쿄가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슬픔,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울까지의 비행은 짧아요.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하지만 저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곳이 바로 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모든 게 참 차분하다는 거였어요. 공항은 바빴지만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아무도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작은 차이가 집에서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깨닫게 만들었어요. 세관을 통과하면서도 일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표지판은 당연히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영어와 중국어도 함께 쓰여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고요. 마침내 도착홀에 나왔고 제 뒤로 캐리어를 끌며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신나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 낮, 선 곳에서 그녀의 익숙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우리는 꽉 끌어안았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하나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말했어요. 하나의 차로 가면서 그녀는 신나게 이곳저곳을 설명하고
제 비행에 대해 물었어요. 그녀의 활기찬 에너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도쿄와는 참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건물들은 똑같이 높았지만 왠지 덜 붐비는 것 같았어요. 좀 더 넓게 퍼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어때? 하나가 운전하면서 저를 힐끗 보며 물었어요. 저는 도시의 불빛들, 서울 한가운데를 흐르는 한강, 그리고 저녁을 보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내 생각엔. 천천히 말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필요했던 것 같아. 하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너도 여기 있으니 우리가 너에게 멋진 시간을 선물해 줄게. 하나의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서울에 얼마나 머물지 몰랐지만 오랜만에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어요. 이건 제 새로운 시작이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상쾌하게 눈을 떴어요. 창문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하늘의 게스트룸을 비추고 있었죠. 기지개를 켜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평온함을 만끽했어요. 여기서는 지진 걱정은 없으니까요. 커피 향을 따라 부엌으로 갔어요. 하나는 이미 일찍 일어나서 깔끔한 블라우스와 펜슬 스커트를 입고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좋은 아침, 그녀가 활기차게 인사했어요. 잘 잤어? 돌처럼 잤지. 제가 인정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하나가 웃으며 김이 저는 머그잔을 건네줬어요. 잘 됐다. 너 정말 필요한 휴식이었잖아. 그동안 겪은 일이 많았으니까. 우리는 그녀의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토스트를 먹었어요. 하나의 아파트는 아늑하면서도 현대적이었고 세련된 가전제품과 밝은 색감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멀리까지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오늘 뭐 할 생각이야? 하나가 물었어요. 난 일해야 하지만 내가 돌아다닐 만한 곳 몇 군데 추천해 줄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도시에 혼자 나가는 건 조금 겁이 났거든요. 그냥 오늘은 쉬고 있을까 해. 제가 말했어요. 여행 피로가 아직 덜 풀린 것 같아. 하나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괜찮아. 하지만 내일은 꼭 나가서 돌아다녀야 해. 알겠지? 서울에는 볼 게 너무 많아. 방문 내내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돼. 하나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원래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일본의 뉴스만 뒤적이고 있었어요. 또 지진 소식이었죠. 큰 지진이 곧 올 거라는 경고들. 마음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제 어깨를 살짝 흔들고 있을 때 눈을 떴거든요. 이봐, 잠꾸러기. 나왔어. 그녀가 말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있었던 거야? 비몽사몽 깨어난 저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벌써 오후 6시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피곤했나 봐. 제가 중얼거렸어요. 하나가 저를 일으켰어요. 자, 나가자. 신선한 공기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는 저를 욕실로 밀어넣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20분 후 우리는 식당과 가게들로 가득한 번화한 거리로 나왔어요. 인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입구마다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여긴 홍대야. 하나가 설명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예술가들이 많이 오는 곳이지. 맛있는 음식도 많고 쇼핑이나 밤문화도 즐길 수 있어. 우리는 문 밖까지 줄이 늘어선 작은 식당 앞에 멈췄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고깃집이야. 하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기다림은 길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곧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고 테이블 중앙에는 그릴이, 그 주위에는 고기와 채소가 가득했어요. 하나가 고기를 그릴에 구워 상추의 다양한 소스와 함께 싸먹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먹는 동안 저는 점점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음식은 맛있었고 분위기는 활기차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겁먹은 외국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홍대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거리 공연자들이 곳곳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독특한 부티크나 미술 갤러리를 구경했어요. 작은 공원에서는 젊은이들이 화려한 케이팝 춤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재미있어?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랍게도 사실이라고 깨달았어요. 응,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즐거웠어. 언제든지. 그녀가 웃었어요. 그게 친구가 하는 일이잖아.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로 잠자리 준비를 했어요. 서울이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잠들기 직전 제 핸드폰이 진동하며 뉴스 알림이 왔어요.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 지진은 전보다 더 강했다고 해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여기 서울에서 안전하지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밤새 뒤척였어요. 서울에 대한 애정과 일본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얼마나 더 멀리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결국 불안한 잠에 빠졌어요. 서울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어디로 이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난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하나가 서울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었고 저는 그녀의 시선으로 이 도시를 볼 생각에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해가 막 떠오를 때쯤 그녀의 아파트를 떠나 일찍 하루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남산타워야. 하나가 밝게 외쳤어요.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타워로 올라갔고 저는 점점 더 높아지는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 광경은 정말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서울이 우리 앞에 펼쳐졌고 아침 햇살에 감싸인 수많은 건물들과 도로들이 하나의 바다처럼 보였어요. 꼭대기에서는 360도 파노라마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걸으며 서울의 전경을 만끽했어요. 봐봐. 하나가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한강이 보여. 그녀의 손끝을 따라가니 파란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넓은 강이 보였어요. 참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도쿄만에서 보던 거친 물결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남산타워를 구경한 후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웅장한 대문을 통과하면서 마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곡선이 살아있는 지붕의 알록달록한 건물들은 우리가 방금 타워에서 보았던 매끈한 고층 빌딩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궁궐은 600년이 넘었어. 하나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이 그동안 겪어온 많은 일들을 이곳도 겪어왔지. 우리는 수문장 교대식을 구경했는데 한국의 전통 의상과 관습이 담긴 화려한 행사였어요. 수문장들의 정교한 움직임과 북소리에 완전히 매료된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동안 놓치지 않았어요. 점심은 인사동의 작은 식당에서 먹기로 했어요.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지. 하나가 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낮은 테이블에 앉아 바닥에 앉았고 곧 작은 접시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물론 김치도 있었고 제가 본 적 없는 다른 야채들도 있었어요. 메인 요리는 매운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이건 순두부찌개야. 하나가 설명했어요. 조심해. 뜨거우니까.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니 매운맛이 혀끝에 퍼졌어요. 맛있었고 몸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인사동의 좁은 거리들을 거닐었어요. 그곳에는 한국 전통 공예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많았어요. 한 예술가가 서예를 시연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의 붓은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한번 해볼래? 그 예술가가 영어로 물으며 붓을 건넸어요. 망설이던 저를 하나가 앞으로 밀었어요. 해봐. 재밌어. 저는 붓을 잡고 방금 봤던 우아한 붓놀림을 따라 해보려고 했어요. 제 시도는 서툴렀지만 예술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어요. 첫 시치곤 나쁘지 않네요. 그가 말했고 저는 살짝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우리는 홍대로 향했어요. 그곳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젊은이들과 거리 공연자들로 북적였어요. 우리는 댄서들 그룹을 멈춰서 지켜봤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날카롭고 일사불란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홍대는 항상 이래. 하나가 말했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놀러 오는 곳이거든. 우리는 몇몇 트렌디한 가게에도 들러 옷을 입어보고 더 기이한 스타일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저는 고양이 귀가 달린 귀여운 모자를 하나 샀어요. 조금 바보 같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하나는 한강공원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치킨과 맥주를 사서 갔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이야. 하나가 설명했어요.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강에 반사되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평온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은 도쿄와 정말 많이 달랐지만 좋은 의미로 달랐어요. 왠지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어때? 하나가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며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름다워. 마침내 말했어요. 그리고 도쿄보다 차분한 느낌이야. 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야 하나?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좋아해. 서울도 문제들이 있지, 물론. 하지만 숨 쉴 수 있는 곳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어. 저도 공감했어요. 우리가 앉아서 배들이 강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걸 바라보고 도시의 희미한 소리를 들으며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보여줘서 고마워. 제가 하나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맥주캔을 제 것에 부딪혔어요. 언제든지.
서울에 온 걸 환영해, 친구. 우리가 소풍을 마무리하고 하나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 도시를 더 탐험하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곳이 저희 새로운 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라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본 풍경과 소리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남산타워에서의 전망, 경복궁의 고풍스러움, 홍대의 활기찬 에너지, 그리고 평화로운 한강. 서울은 조금씩 저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저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싶어졌어요. 내장 적응하기,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이제 서울 생활에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하나가 저를 그녀의 친구들에게 소개해줬는데 그들 모두 저에게 정말 친절했어요. 그들은 일본에서의 삶에 대해 궁금해했고 우리는 모두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을 공유하며 친해졌어요. 여기서의 일상적인 생활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버스나 지하철은 깨끗하고 항상 시간에 맞춰 왔어요. 사람들은 친절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줬죠. 매일 아침 저는 하나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작은 빵집까지 짧은 산책을 하곤 했어요. 그곳에서 따뜻한 크루아상을 하나 사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돌아와서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주방 식탁에 노트북을 열어두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잔 따라서는 저 앞에 앉았죠. 구직은 어떻게 돼가? 하나가 머그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임시로 할 일을 찾아야 할지, 장기적으로 할 일을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지. 큰 결정이니까. 하지만 알다시피 서울에는 좋은 기회가 많아.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들어 하나를 바라봤어요. 정말. 예를 들면 뭐가 있는데? 하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여기에는 국제적인 회사들이 정말 많아. 여러 언어를 할 줄 알고 다른 나라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찾고 있지. 잠시 생각해봤어요. 제가 일본에서 보낸 시간이 여기서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지 않았었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게다가 너는 이미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잖아.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하는 것보단 나을 거야. 하나의 말이 맞았어요. 비록 서울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저는 이미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 알고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알았고 심지어 몇몇 한국어 표현들도 익히고 있었어요.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적어도 지원은 시작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어. 그렇지.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잃을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해서 저는 몇 날 며칠을 회사들을 조사하고 지원서를 보내는데 보냈어요. 뭔가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기분 좋았어요. 어느 오후 또 다른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던 중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일본에 있는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열어보자마자 갑작스럽게 향수병이 밀려왔어요. 잘 지내니, 우리 딸. 우리는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안전해서 다행이야. 여기는 괜찮아. 하지만 어제 또 작은 지진이 있었어.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가족이 그리웠고 그들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기 서울에서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작은 흔들림이나 소리에 깜짝 놀라지 않았고 밤새 재난이 올까봐 걱정하지 않고 푹 잘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하나와 저는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홍대에 있는 한 활기찬 고깃집에 갔어요. 홍대는 젊은 에너지와 훌륭한 음식으로 유명한 동네죠.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 고기와 채소를 굽고 있을 때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공기에는 음식이 지글거리는 소리와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모든 게 너무나 평범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있잖아. 제가 고기 한 조각을 뒤집으면서 하나에게 말했어요. 여기 생활에 정말 익숙해질 것 같아. 하나는 활짝 웃었어요. 그랬잖아. 서울은 점점 마음에 들어. 우리는 잔을 들어 건배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가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도 따라 말했어요. 우리가 계속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에서 흥분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곳이 단순히 일시적인 도피처가 아닌 진짜 제 새로운 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늘 가던 빵집으로 갔는데 이번엔 한국어로 주문해 보려고 했어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카운터 뒤에 있던 할머니가 제 노력을 기특하게 여기는 듯 환하게 웃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는데 제 지원서 중 하나에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한 회사에서 저를 면접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할 가능성에 진짜로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요. 여기서 삶을 꾸려가는 게 정말로 즐겁고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늘 지진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요. 그리운 건 사실이었지만 두려움 속에서 내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여기 서울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었고 안전하게 느껴졌으며 성장할 수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 면접이 어떻게 되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서울에 진정한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분주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가득한 이 도시는 점점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본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희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제다섯 장 멀리서 지켜보며 서울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일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며칠마다 도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더 많은 지진과 태풍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들을 두고 온 것이 미안했지만 동시에 늘 두려움 속에서만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서울은 제게 숨 쉴 여유를 주었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할지 차분하게 생각할 기회를 줬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일본에 묶여 있는 것처럼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녹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전화를 집어 들어보니 도쿄 근처에서 큰 지진이 났다는 뉴스 속보였어요. 규모 5.1의 강한 지진이었죠. 손이 떨리면서 급히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한참 동안 울리는 것 같더니 드디어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괜찮아. 저는 너무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우린 괜찮아.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죠. 이번에는 그냥 약간 흔들렸어. 선반에서 떨어진 것도 없고 저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에는 괜찮았다니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일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어요. 큰 지진, 즉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죠. 어디서,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무서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는 걸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과연 제가 다시 일본에서 저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뉴스 업데이트를 확인했죠.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다음에는 더 큰 지진이 오면 어떡하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어요. 나이 든 어르신들이 아침 운동을 하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평온했어요. 모든 것이 여기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였어요. 걸으면서 일본에서의 삶을 떠올렸어요. 좋았던 시절들, 벚꽃 축제,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기억났어요. 작은 흔들림만 느껴도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들. 언제든지 들고 나갈 수 있게 문 옆에 두었던 비상 가방. 벤치에 앉아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원은 새소리 외에는 조용했죠. 휴대폰을 꺼내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가족과 함께 자주 가던 라멘 가게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해변에서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하고 걱정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큰 지진의 위협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언제든 깨어나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괴물과 함께 사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일본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항상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익숙해진 걸까요? 서울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제가 비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어 학원을 지나쳤어요. 창문에 외국인을 위한 수업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잠시 멈춰서 그것들을 바라봤어요. 여기 계속 있으려면 언어를 더 배워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일본을 포기하는 걸까? 내 고향과 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제가 그들을 저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답이 없었어요. 다만 제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하나는 익숙하지만 위험한 곳, 다른 하나는 새롭고 안전하지만 아직 내 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죠. 그날 저녁 도쿄에 있는 절친 유나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유나는 피곤해 보였지만 나를 보자 웃어줬어요.
거긴 어때? 제가 물었어요. 유전은 한숨을 쉬었어요. 늘 똑같아. 어제도 또 작은 지진이 있었어. 큰 건 아니지만 알잖아. 다들 신경 곤두세워 있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기분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너는 어때? 유나가 물었어요. 서울 생활은 괜찮아? 저는 이곳 생활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조용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서요. 얘기하는 동안 유나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보였어요. 내가 안전해서 다행이야. 유나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를 그리워해. 통화를 마친 후 하나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았어요. 멀리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반짝였어요.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걸 바라보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의 한 부분은 항상 일본에 남아있을 거란 걸요. 서울에 머물러 새 삶을 시작한다 해도 저는 늘 지켜보고 기다리며 살겠죠.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면서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어디에 있든 제가 두고 온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만약 그 큰 지진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첫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거라고요. 비록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본은 언제나 나의 일부일 테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어제 일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오래전 일 같기도 해요. 매일 아침 하나의 집 게스트룸에서 눈을 뜨면서 잠깐씩 놀라곤 했어요. 제가 아직도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달랐어요. 시끄럽게 지나가는 기차 소리나 사람들의 끊임없는 웅성거림 대신 새들이 지저귀고 가끔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 들렸어요. 이곳에서 나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구석에 있는 가게에서 커피를 사고 오전에는 구직 활동을 했죠. 하나가 도와준 덕분에 이제는 한국어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꽤 익숙해졌어요. 오후에는 새로운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새로 사귄 친구들을 만나곤 했어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다란 창문이 있는 아늑한 곳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차 라떼를 팔아요. 노트북을 펼쳐두고 있었는데 화면에 떠있는 이메일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강남에 있는 한 IT 회사에서 온 제안서였죠. 조건도 좋고 월급도 꽤 괜찮았고 무엇보다 비자도 스폰서해 준다고 했어요. 기뻐해야 하는 게 당연했죠. 이게 제가 원하던 기회잖아요. 서울에 머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이메일을 5번째 읽고 나서도 제가 느낀 건 기쁨이 아니라 뭔가 무거운 감정뿐이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면서 웃고 있는 커플이 보였고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길을 건너는 할아버지도 보였어요. 모든 게 평범하게 보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일본에 있는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잘 지내고 있니, 얘야? 어젯밤에 작은 지진이 또 있었단다. 별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렴. 걱정하지 말라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카페를 나서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섰어요. 발길이 한강으로 향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장소였죠. 빈 벤치에 앉아 물 흐르는 것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고 느릿하게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멀리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현대식 건물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었죠. 일본에서의 내 삶을 떠올렸어요. 항상 불안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던 밤들, 현관 옆에 놓인 비상용 키트, 그리고 서울에서의 내 삶을 생각했어요. 여기서 찾은 평온함, 새로 사귄 친구들, 그리고 이곳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가능성들. 하지만 정말로 일본을 떠날 수 있을까요? 내 가족, 친구들, 그리고 제가 쌓아온 모든 삶이 그곳에 있는데 물론 가끔은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진짜 큰 지진이 온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쩌죠?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와 얘기해야겠다고요. 핸드폰을 꺼내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2번째 벨에 하나가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응.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 일자리 제안 받았어. 정말 대단하다. 하나가 환호했어요. 그러다가 내 목소리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그치만 기쁜 일 아닌가 라고 덧붙였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잘 모르겠어. 기뻐야 할 것 같은데 그냥 혼란스러워. 1시간 후에 집에 갈 건데 하나가 말했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1시간 뒤 저는 하나의 집 옥상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나가 차가운 맥주를 내게 건네며 내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일자리 제안서에 대해, 일본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서울에 남으려는 생각 자체가 죄책감처럼 느껴지는 마음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하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하나가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 하나가 말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너랑 똑같은 기분이었어. 두 개의 삶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기분. 저는 깜짝 놀라서 하나를 바라봤어요.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이야.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집이라는 건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곧 집이 될 수 있어. 집은 여러 곳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곱씹어 봤어요. 근데 지진은 어쩌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 거기 없으면 어떡해? 하나가 내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듣자. 재해는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어.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움 속에 살 순 없잖아. 그리고 진짜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서울에서 도쿄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자연재해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잠시 후에 다시 물었어요. 결정은?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도시를 바라봤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 활기차면서도 평온한 이 도시가 나를 환영해 주었죠. 나 그 일을 하기로 했어. 천천히 말했어요. 그 말을 꺼내자 어깨에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영원한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맥주병을 내 맥주병에 부딪혔어요. 환영해. 집에 온 걸. 우리는 옥상에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도시가 우리 주위를 감싸 안은 채로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보낼 이메일을 생각했어요. 일자리 제안을 수락한다는 이메일, 그리고 부모님께 걸 전화를 생각했어요. 내 결정을 설명해야 하니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맞는 결정이었어요. 서울은 일본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란 고향도 아니었죠. 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의미의 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 없이 새로운 삶을 쌓아가면서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겠지만 지금은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면서 말이죠.